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역시나 트럼프로 인한 그런 헤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원유 관세에 관한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휴전에 관한 압박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차 관세라는 키워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이게 2차 관세라는 게 이전에도 한번 좀 언급이 됐었는데, 1차 관세라는 건 직접적으로 그 산업이나 국가에 관세를 이제 매기는 것이지만, 2차 관세는 그 국가와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이제 관세를 매기는, 다시 말해서 저쪽이랑 놀지 마. 이런 거거든요. 왕따 시키는 전략이에요. 2차 관세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에서 니네 원유 수입하면 너희 나라에게 관세를 부과할 거니까 러시아랑 거래 트지 마.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깍두기 만들고 왕따 만드는 외교 전략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망에 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감이 생기다 보니 직전 거래일에 이제 유가가 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유가라고 부르는 WTI유뿐만 아니라 브렌트유, 중동의 이제 두바이유 같은 3대 유가가 모두 치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 연출되고는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막 급등하는 정도까지는 나와주지 않았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목적성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가 왜 이렇게 러시아를 압박할까 좀 고려를 해보면 러시아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많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희토류 광물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 재건에 있어서도 우선적인 우선권을 이제 달라고 이 우크라이나에 좀 요청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사업을 할 때 미국이 우선적으로 가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우선권을 달라라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속이 뻔히 보인다라고 좀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경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 다들 인식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나오는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은 더 악화된 경기 지표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시장 심리까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종합주가 지수 이제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리서치라든지 그다음에 외국계 이제 증권사라든지 언론에서도 계속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렇게 되면은 심리까지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 심리가 무너지면서 실물 경제까지도 또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조치들이 나와주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런 조치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정부랑 중앙은행 이 두 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이제 회복시키는 전략을 쓰는데 중앙은행에서 쓰는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풀고 기준금리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해 주고 싶어도 물가가 튈까 봐 우려돼서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접어들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관세도 시작되고 물가가 튈까 봐 우려돼가지고 도저히 이거 금리를 낮추질 못하겠다. 그러면서 3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했죠. 5월 초에 이제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4월 달에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에 따라서 또 동결을 할지 아니면 인하를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준은 큰일 났다라는 게 이제 보여야 액션을 취하는데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조금 더 걱정이 된다라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아니라 경기에 포커스가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함부로 강제적으로 막 정책을 펼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트럼프 자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경기 살리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금을 조절하는 거랑 그다음에 인프라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세금이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지금 인프라 정책이 가장 핵심인데 인프라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휴전이나 전쟁을 1차적으로 좀 종식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서로 불만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인프라 정책은 시행해야 되는데 전쟁이 빨리 마무리가 되질 않고 있네. 자, 압박을 좀 세게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꾸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 보이면 곤란하다. 자꾸 그렇게 미적지근한 반응 보이면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휴전 안 하면 러시아 원유에다가 25% 관세, 2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빨리빨리 지금 전쟁 끝내라는 겁니다. 인프라 사업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압박감에 결국에는 저는 뭐 백기를 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게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안 좋은 이슈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그럼 어떤 섹터가 이제 두각을 드러내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에는 자동차도 있지만 이런 이슈를 봤을 때 트럼프의 이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 국면으로 가게 되면 재건뿐만 아니라 추후에 인프라 산업이 꽤나 빠르게 이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인프라, 특히 건설기계 관련된 섹터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 초반에 왔을 때 뭐 전진건설 로봇이니 뭐 현대건설기계니 각종 이제 대표적인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빠진 상황이에요. 다시 또 이제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섹터나 종목들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은 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